대범한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결혼식 사회 16년차 개그맨 김대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결혼식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식 사회 첫 번째 꿀팁은요, 먼저 결혼식 식순을 숙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식순만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도 당황할 일이 안 생겨요. 웨딩홀에 처음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직원분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이 직원분과의 호흡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의 호감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있어요. 결혼식을 많이 하는 시즌에는 이 결혼식이 1시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사회자한테 빨리 진행을 해달라, 혹은 이벤트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이 직원분들하고 좀 싸운 적도 있었고요, 좀 불쾌감을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남의 가장 소중한 날, 가장 아름다운 잔칫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직원분하고 사이가 나빠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는 직원분하고 빨리 친해져서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예식홀을 가더라도 이 결혼식 식순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줄에 있는 결혼식과 줄에 없는 결혼식의 식순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게, 그날에 축가가 어떤 분들이 어떤 순서로 나와서 축가를 하실 건지 미리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예물 교환이 있는지 없는지, 케이크 커팅이 있는지 없는지, 돌발적인 이벤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웨딩홀별로 이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포인트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입장할 때 뭐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웨딩홀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뒤쪽에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그런 또 웨딩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홀에 따라서 꼭 신랑 신부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꼭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례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주례 선생님께 꼭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사회자와 주례자가 호흡을 맞출 것인지를 사전에 꼭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볼 때 콜라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전에 주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호흡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례 선생님의 양력을 꼭 미리 받아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 것인지를 머릿속에 미리 그려놔야 됩니다. 이 맞절 순서부터 혼인서약, 성혼선언, 그리고 주례사까지 이제 주례 선생님이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례 선생님이 대부분 진행을 하시는데 사회자에게 진행을 맡기시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도 꼭 협의를 하셔서 누가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인지를 꼭 함께 협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례 없는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맞절 순서, 그리고 혼인서약, 성혼선언, 그리고 이 주례사를 대신해서 덕담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맞절 순서도 사회자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혼인서약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직접 본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사랑의 서약이라는 이름으로 신랑 신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낭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 없는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실 경우에는 꼭 신랑 신부에게 미리 부탁을 하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로 직접 사랑의 서약을 낭독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성혼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직접 할 때 가장 좋은 형태는 이 하객들의 박수로 성혼이 선포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 인사를 진행하실 때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부 부모님 쪽에서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신부 부모님과 신부님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신부 부모님께서는 내 딸은 시집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좋은 아들을 새로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든든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멘트를 해주시면 보다 신부 부모님께서 좀 든든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신랑 부모님께도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이것보다는 오늘 좋은 딸을 새로 하나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든든하실 겁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 서로가 진짜 가족이 됐음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멘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객분들께도 인사를 드리고 이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회를 볼 때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날의 하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객분들이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은 점잖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유머 있는 진행보다는 좀 엄숙하고 진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웃길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신랑 신부 이벤트 할 때. 자,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막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막 환호성과 박수가 많이 터져 나온다. 그럴 때는 좀 유머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이 젊은 분들의 호응이 훨씬 더 좋다는 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억지 웃음을 유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 웃음보다는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더 돋보일 수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억지 개그 금지.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나 하객분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까는 멘트 절대 금지입니다. 보통 이제 친구분들이 사회를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랑의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까는 개그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결혼식 날 그런 개그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를 칭찬하는 개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자로서 신랑 신부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멘트, 칭찬하는 개그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돌발 상황, 해프닝을 프로답게 이용을 하시면 보다 매끄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갑자기 꺼질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이크가 꺼졌네요. 네, 제 그냥 목소리도 들리시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진행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축가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멘트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주가 늦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까요? 우리 축가 치는 분 하면서 뭔가 이야기거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 반주가 나올 수 있는 시간도 벌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주가 안 나오는 원인을 또 중계하듯이 물어봐도 됩니다. 직원한테. 아, 지금 반주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 바이러스를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 하시면 안 되죠. 네. 바이러스를 제거할 동안 다음 순서 먼저 진행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주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순서를 또 먼저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객분들의 돌발 행동에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큰 소리로 운다든가 떠든다거나 이럴 때 그거를 또 유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 우리 애기도 지금 이 결혼식에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셔도 되고요. 또 애기가 소리를 친다 그러면은 자, 애기도 지금 너무 기뻐서 샤우팅 창법으로 환호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분들의 돌발 행동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가끔 지각해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신랑 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이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 주례 없는 결혼식 식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식 식순 순서를 잘못 얘기했을 때부터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가가 있고 케이크 커팅 순서인데 실수로 케이크 커팅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회자분들이 당황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케이크 커팅 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축가 먼저 들으시고 케이크 커팅 순서 진행할 테니까요. 축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실수했을 때는 앞에 순서를 마치 먼저 일부러 소개한 듯 그렇게 멘트를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식 사회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 유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객분들은 그날에 신랑 신부를 다 축하하러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인공 우리 신랑이 입장하는데 우리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큰 박수 환호성 주시면 우리 신랑이 더욱더 행복하게 입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주시면 우리 하객분들이 좀 더 박수와 환호성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행진할 때도 신랑 신부가 더 큰 행복을 향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이런 멘트와 함께 가능하다면 우리 하객분들께 기립박수를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 신부를 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객분들은 기꺼이 기립박수를 쳐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이 기립박수를 통해서 평생에
서로 더 아껴주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선물해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행진 때는 기립박수로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